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을 제명을 했죠. 사실은 이정규 기자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 아닙니까? 예상했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슬픈 예감인데 두 가지 예상인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 버티잖아요. 탈당 안 합니다. 예, 이미 탈당하려면 진작했어요. 그리고 주말 지나면서 본인도 이제 버티겠다 생각한 거고 두 번째로는 당에서는 당연히 이걸 두고 볼 수 없죠. 윤리심판을 올렸다는 소리는 제명 안 시킬 거면 안 올려요. 아,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정치란 게 사람들 봤을 때는 물론 뭐 어느 정도 반 스텝 빠르게 가는 게 뭐냐면 윤리심판을 올렸으니까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게 아니에요. 올리는 순간 제명이야. 제명하겠다고 물밑에서 협상을 했지. 너 지금 나갈래? 맞고 나갈래? 이 얘기를 했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 뭐 냉정히 말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100%까지 알 수는 없지만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왜 무덤을 팠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지금 정가에 떠도는 여의도 정가의 소문이 뭡니까? 김병기의 그럼 엑스파일 그 녹취록은 몇 개일까? 김병기가 누구 약점을 쥐고 있나? 그게 쥐고 있든 안 있든 간에 이 얘기가 지금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병기에게 목줄 잡혀서 민주당이 아무것도 못하고 작동불능돼 있다. 이 명제가 지금 성립이 돼 있어요. 이걸 깨려면 제명을 할 수밖에 없어. 이거 제명 안 하잖아요? 민주당이 그 협박당한 게 돼요, 이제는. 맞아요. 그러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정말 정무한 거 없는 게 본인 목숨줄을 끊고 있는 거야. 당을 저렇게 몰아버리면 당에서는 외통수에 외통수. 어떻게 그렇죠. 가만히 있습니까? 1호라도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을 그렇죠. 스스로가 초래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전화를 쫙 돌려보니까 의원들이 이 소리 하더라고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럴 때 그럼 딱 까놓고 봅시다. 우리 정치란 게 사실은 양당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소선구제니까 정당이 두 개예요. 그냥 양당 정치 체제인데 이 속에서 무소속이 당선될 확률 극히 낮아요. 그러면 김병기라는 사람 동작갑에 나가서 누가 삼선 달아줬습니까? 민주당에서 하는 말이 그렇게 자신이 너 혼자 한번 무소속 나가봐 몇 표 나오나. 당의 입지를 얻어서 당선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겉으로나마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네. 겉으로라도 당성을 보여줘야 돼. 선당우사를 해라. 그렇죠. 한마디로 내가 얘기하면 민주당을 참 사랑하지만 네. 내가 이 억울함을 벗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했을 때 당도 도와줄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당하고 맞짱 뜨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명을 의결했는데 윤리심판원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최고위라든가 의총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못 받아들여. 그럼 재심 청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했다고 하죠 실제로. 이제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뒤 절차는 또 다 스톱이 되고 또 이제 재심 절차가 다시 열릴 때까지 모든 것들이 유보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제가 행간을 읽어보면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비상징계하기를 유도하는 것 같아요. 비상징계를 유도하고 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당권파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 프레임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김병기의 죄가 훨씬 더 상위에 있는 그러니까요. 그 구조물인데. 지금 자기가 돌파할 것은 이제 수사도 받아야 되고 지금 가족들이 다 지금 연루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실을 자기가 소명할 수 있으면 진실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실이 정말 나쁜 것이고 도저히 이걸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치력에 기대야 되고 세력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도 방송할 때 맨날 듣는 악플이 아니 자꾸 김병기 비판하지 마. 그러면 정청래 대표를 누가 견제해. 지금 당권파들이 저렇게 반대파도 숙청하고 있는데 김병기 혼자 버티고 있는데 짜씨가 강소영이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만 똑똑해? 뭐 이런 댓글도 엄청 날리거든요 요즘에. 근데 아니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없는 잘못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잘못된 사람을 대체할 다른 대안이 그 공룡 정당에 한 명도 없습니까?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사실 윤리심판원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제가 실망스러운 거는 징계 시효가 도과했다는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의 존부를 다퉈도 모자랄 시각에 시효가 지냈으니까 이거는 따질 수 없다. 쉽게 징계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왔다는 게 공당의 원내대표나 지낸 사람이 이런 얘기 했다는 데서 너무나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징계 사유가 뭐 13개, 14개 올라가 있다면은 14개 전체 다 징계 시효가 지났다면은 그런 주장하는 거 뭐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주장하는 것도 그중에 2개 빼고 2개 빼고 나머지가 징계시효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언론에서는 그 행간 다 생략하고 그냥 징계시효 그것만 대문짝하게 나갔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징계 사유 2개만 있는 것만 해도 정치적 책임을 지기에는 충분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생각인 거예요. 2020년에 총선 때 내가 구의원들한테 받았다는 돈 문제라든가 2020년 지방선거 때 강선우가 이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공천 헌금 관련된 상위 부분들 있잖아요. 돈 공천 문제는 다 시효가 끝난 거야. 그렇죠. 이걸로 징계할 이게 큰 거 아니었어? 네. 나머지 소소한 것들이 있는데 나한테 시간 주면 다 소명할 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있던 경찰 수사가 사라집니까? 그렇죠.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은 큰 착각하는 게 이 사태는 사실 윤석열 때 경찰들도 많이 파봐야 돼요. 이 사건은 이제 전단 후단 몇 단계예요. 이 사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서 저는 이거 취재하다가 중간에 좀 지쳤는데 내가 왜 이런 걸 취재하고 있지? 대선 후보야? 김병기가 뭔데 도대체? 그래서 뭔데? 검증 리스트가 너무 많아. 네. 지금 아니 보니까. 원내대표 날라가는 이게 나부랭이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지. 대선 후보도 아닌데 며칠째 사회부 7명이 8명이 붙어서 머리를 짜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난 못하겠다. 난 빼주라고. CBS 많이 쓰고 있더라 내가 네, 보니까. 많이 썼는데 제가 중간에 빠졌어요. 난 못하겠다고. 난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아니 하다 보니까 내가 김병기를 뭔데 그래서 김병기가 그래서 요분 그리고 사안도 굉장히 단순해요. 본인이 그 구의원들 부의장 업추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원래 여야 합쳐서 다 나와요 부의장들. 그게 한 달에 190인가 한도인데 1년치를 6개월인가 1년치를 끊어서 합만 채우면 돼요. 그러니까 270만 원 썼다는 건 뭐냐면 다음 달 거 끌어다 쓴 거야. 네. 그 한도는 한 달에 190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쓰는 거를 갖다 썼어 와이프가. 갖다 썼는데 그걸 또 무마하려고 경찰이 전화를 했네. 그 또 무마하려고 경찰이 윤핵관 땡땡땡한테 전화해서 부탁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본인은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의총 때 원내대표 사퇴하면서 내가 적어도 우리 와이프의 업추비 카드 문제는 정말 아니라고 했대요. 마지막하는 과정에서 네, 의원들 물어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업추비 카드는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사에 뛰어든 거야. 정말 아닙니까? 하면서 했던 이게 제일 사실이에요. 이게 그게 사실이 아니면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뭐하러 그걸 무마시키려고 경찰이 전화를 합니까? 직접 전화하고.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민주당이 과거 문재인 정권 때도 검경수사권 조정이니 뭐 검수 완박이니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진행이 돼가지고 검찰이 직수할 수 있는 사건들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이 이런 자잘한 사건들을 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고 모든 것들이 시초였는데 근데 정작 그렇게 경찰한테 수사권을 몰아놨더니 민주당이 하는 짓이 모 의원이 하는 짓이 경찰에다 위에서 찍어 눌러서 연락해가지고 수사를 무마시키고 이런 일이다라고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검찰 개혁의 추동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얘기라니까 맞습니다. 이게. 아니 네. 국민의힘이 이런 짓거리를 하면 상수야. 걔들은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런 짓을 하면은 엄청난 타격을 준다니까요. 문재인 정권 때 검찰 개혁 실패한 게 이런 것 때문에 나가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손에 비상징계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급한 시기에 그렇죠.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자기 손으로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최고의 수단이긴 한데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당원들을 위해서건 지지자들을 위해서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박아나는 사람들을 위해서건 간에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이정주 기자 나왔다고 하니까 여쭤보시는 게 이렇게 그 김병기 징계는 민주당 윤리심판이 빠르게 가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에 있는 윤리위원회는 한동훈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처분하냐 이런 거 좀 물어오십니다 지금. 네. 네. 네, 오늘 원고에 없던데 제가 뭐 답해드릴게요. 근데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저도 제가 국경기자 강성현 변호사 했지만 몇 번 말했죠. 저도 이런 짜치는 취재 1년 6개월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네? 이거 아이콘이 돼버렸어. 네, 저도 뭐 외환죄 이런 거 무인기 이런 거 좀 멋있는 거 취재하고 싶어요. 저도 특검에서 김건희의 양평 땅 저도 그런 걸로 이름 날리고 싶어요. 우리 기자라면 다 그렇잖아요. 이런 짜잘한 거 집에서 와이프가 물어봐. 아직도 1년 동안 단계하냐고. 지나가면서 우리 회사 부장님들이 너 아직도 단계하냐? 커피잔 딱 넣으면서 안 마셔 더러워서. 네. 이게 사실 저한테 골 지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언제 끝나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이번 달에 지금 끝납니다. 보니까. 이번 달에 안에 끝나요? 네. 1월 안에. 네, 이번 네. 달에 끝나고 그러니까 최소한 2월 초까지는 무조건 끝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전체 흐름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를 진실은 숨길 수가 없어요. 네, 아주 유명한 그 조언이 실시간 댓글에 있더라고요. 진실은 뚜껑으로 숨길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그 유명 실시간 댓글에 있어서 제가 소개시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네, 진실은 손바닥에 아니라 뚜껑으로 숨. 그런 건 매불쇼에 가서 하라고. 내가 좀 얘기하잖아 지금. 근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도 막 요새 언론 폭주하고 계시더만요. 뭐 특히 인터뷰 많이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SBS 뭐 네. 단골이야 그냥. 근데 제가 그 한 땀 한 땀 기사를 다 보거든요. 근데 이분도 딱 하나만 제가 진짜 부탁드리는데 논점 이탈하지 마세요. 논점 이탈. 그러니까 뭐냐면 맨날 그 익명으로 글도 못 씁니까? 표현의 자유는 뭐 익명에서 욕도 못 하나요? 하세요. 해. 뭐 개목거리든 소목거리든 저는 신경 안 써.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익명을 하되 A가 A 걸 해야 된다니까요. 네. 구교영 기자가 익명한 구땡땡이면 구땡땡 글을 써야 되는 거고 강땡땡은 강땡땡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명의도용에서 구교영 구땡땡 강땡땡 갖다 썼어.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익명이다 아니든 범죄예요. 이게 명의도용이야. 이게 전형적인 명의도용이에요. 여론 조작이 될 수 있다. 또 네. 가수가 되면. 그래서 네. 제가 기사에 그 당시에 나는 명의도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기사를 썼어요. 제가. 아 당시에. 네, 그건 추론의 영역인데 내가 보니까 정합성이 있더라고. 11시 반에 가족 5명이 진짜 30초 1분 간격으로 글을 올려요. 글 복구돼가지고. 네. 이게 명의도용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 집에서 자기가 들어가서 썼다고?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러니까 그 수천 개의 글이? 요 포인트에서 제가 매일 짚고 있는 쟁점 정말 가장 중요한 한동훈 측이 해명해야 되는 게 왜 네. 여러 아이디를 쓰느냐. 그거 혹시 게시물 도배 방지가 있어서 한 아이디로는 여러 번 글을 못 쓰니까 혹시 그런 게 아니느냐? 그게 생기고 난 다음에 여러 아이디 쓴 거 아니냐. 5월 3일날 그 제도가 생겼거든. 그러니까 네. 예, 그 한 아이디로는 여러 글을 못 쓰게 반복되게 못 쓰게 하니까 가족들 아이디를 동원해가지고 네. 한 거 아니냐라는 쟁점이 있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작심을 하고 지금 윤리위를 열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을 상대로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 강소영 변호사가 또 하필이면은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사무실을 열고 있거든요. 아. 지금 정치권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징계를 멈춰달라고 한다면은 남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죠, 그죠, 그 그죠. 결과 어떻게 네.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징계 사유가 있다 없다를 따지니까요. 네. 결국에는 있다 없다가 따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짚었던 그 쟁점 있죠. 아니 글을 쓰는 거를 징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쓸 수 있어요. 윤석열 욕한다고 징계한다? 그건 네. 공당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없어. 그거 욕해, 아니라니까. 욕해. 예. 아무도 뭘 안 해요. 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네. 쟁점이. 네. 그 게시물에 반복된 업로드를 막 제한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아이디를 가지고 또 당원도 그 글을 쓰려고 가입을 시켜서 만약에 했다면 이거는 이제 여론 조작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다. 업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당에 네, 공당의 대한, 공당이 당원 게시판을 운영하는 목적이 건강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거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인데 수천 개 죄송합니다. 천 몇백 개 정정할게요. 천 몇백 개의 글이 그런 식으로 쓰여지면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분노하나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점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죠. 아니, 그리고 거기서 지난 게 아니라 음. 제가 보는 건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에요. 뭐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그 당시만 해도 뭐 전체 글 중에 2.9%밖에 안 되고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저도 취재할 만큼 다 했어요. 반박 다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여론 조작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당원 게시판에서는 사실 당원밖에 못 봐요, 글을. 아니 당원들끼리 서로 글 보고 해봤자 무슨 여론을 읽겠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 근데 이상하죠? 윤석열 욕하고 뭐 욕하고 하는 그 글이 올라올 때마다 특정 매체가 받아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도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 언론 보도가 당시에 언론 보도 족족 나와요. 그게 타이밍이 죽여요, 아주 그냥. 죽여. 근데 그 어떤 기자들이 채널이에요, 거기가? 기자들이 당원입니까? 기자들이 당원한테 물어봐도 어떻게 왜 나한테는 안 주지 그런 기사? 저한테는 한 번 안 주더라고. 당원도 아니면 누가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족족 나와가지고 그게 마치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윤석열하고 김건희 너무하네. 그러니까 일반인이 나도 싫어하지만 당원들도 너를 싫어하잖아, 윤석열. 그렇죠. 라는 여론이 일게 만든다니까요. 그 스킴을 보면 네. 처음부터 이게 굉장히 고급 기술의 기술자가 들어가서 짠 거 아니냐는 의혹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질은 아까도 말했지만 익명이 아니다. 명의도용이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한테 제가 입이 아픈데 진짜 오늘 딱 한마디만. 고소하라고? 명의도용 했냐 안 했냐를 말씀해 주세요.
예. 그리고 그 기사가 제가 써놨으니까 작년에 써놨으니까 저를 명예훼손으로 출판물에 명예훼손 고소를 하시면 돼. 네. 저는 이정주 기자님하고 방송 항상 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한 게 버프를 받는 느낌. 절대로 고소당하지 않는다. 이정주 기자님 고소를 기사가 안 네이버에 하잖아. 살아있다니까요 아직도. 아, 고소를 안 해. 네?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고소를 해주세요. 기사 내리게.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더 했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우리 경향TV 네, 고소하지 마시고 마지막 주제는 네, 사실 제 굉장히 기사- 중요한 주제인데 그 검찰개혁 후속 논의가 이제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네. 어제 이제 중수청 관련된 법안, 공소청 관련된 법안을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안을 두고 여당 안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민사회, 법조계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충분한 수기와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정부 법안 형태로 하는 이유가 당정청이 어긋나는 목소리가 있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정부 입법으로 하자. 당은 좀 자제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원래 하려고 하다가 정부 입법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지고 나오니까 발칵 뒤집히잖아요. 발칵 뒤집히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가르마를 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거 봉욱 민정수석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것은 한 장 차이로 대통령의 의중인가 이게? 대통령실의 참모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림이.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당원과 국민들의 여러 가지 염원들과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의구심과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 대통령 역시 입장이 당의 입장을 그러니까 당이 여론을 수렴하고 네. 그걸 경청해라 정부는 그렇죠. 그렇게 네. 가르마를 타주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사실 심상치가 않은 게 뭐냐면 방금 전에 경향신문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이라는 게 있고 네. 자문위원이 16명에 달하는데 그중에서 서보와 경희대 교수 한동수 변호사 윤리심판원장 민주당의 네, 그분 등을 포함해가지고 5명이 동반 사의를 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부의 검찰개혁 동력이라는 게 뭔가 좀 위상이 흔들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의 시선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 민주당이 말했던 큰 틀에서 그 검찰개혁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한번 우리가 그 교훈이 있잖아요. 지지율이 높고 정권 초반에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정광석화처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보안 수사권은 저는 이 문제의 핵심 아닌 핵심처럼 보이지만 비껴간 게 계속 이걸 뒤로 밀어요. 처리를 네. 제일 중요한 거니까 빨리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거를 토론하려면 예를 들면 공부 오래 한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기민주주의상 여러 사람 포럼 열든 뭐 세미나 열든 집중적으로 한 달 정도 정해놓고 의총 바바박 열어서 연석회의 하든 해서 이거를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결론 내려야 됩니다. 보안 수사권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보안 수사권에 간단해요. 네, 예. 우수 사례집 이라고 막 뿌리고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정말로 전문가들 집단과 당의 정책의총을 열어서 이 제3자간 당정청 그리고 시민사회 포함시켜서 집중적인 토론에서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집중적인 토론을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거는 사실상 보안 수사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내지는 존치될 수 있다. 지금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피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네. 저는 뭐 어느 정도 양쪽의 의견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물론 현재 우리가 보는 검찰의 어떤 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쪽의 의견이 많긴 하지만 그 반면에 반론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예, 경찰이 근데- 어떻게 100% 신뢰하냐 예를 그렇죠, 들면 그렇죠. 락을 네. 걸 필요도 있고. 근데 당연합니다. 어느 쪽으로 네. 가든 간에 집중 집중적 토론으로 결론 빨리 내려야지. 이걸 시간 끌길로 출구를 마련하면 안 됩니다. 그 간단하게 이 상황을 이제 아주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중환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면은 6개월, 7개월, 8개월 재활이 필요해요. 수술한다고 갑자기 누워있던 사람이 짠 하고 일어나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그렇죠. 재활이 필요해요. 그 재활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수술하기 전보다 훨씬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재활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재활 과정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거를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억울한 사람을 양산할 수 있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얘기하면서 그냥 수술하지 말자. 시술하자. 시술. 그러면 시술을 하게 되면 언젠가 수술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시술로 네.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중환자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쟁점은 부작용 내지는 재활 과정이 길게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공감해요. 워낙 오래된 구체제이기 때문에 검찰 체제가 구체제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 재활 과정을 어떻게 견딜 건가. 국민들에게 다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해라. 큰 수술하면 어쩔 수 없다.
워낙 중환자였다 이렇게 갈지 아니면 최대한 재활 기간을 줄이도록 어떻게 막 약도 바르고 중간중간에, 밴드도 바르고 예. 막 이런 식으로 보완할지 이건데 이렇게 보완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수술이 아니라 시술로 바뀌게 된다. 예, 그걸 지금 그 쟁점에서 전문가들이 계속 의견이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문제는 사실 논의의 첫 발도 제대로 공식적으로는 못된 상황이고 지금 자문위원들이 이렇게 반발한 이유가 뭔가 했더니 예를 들면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에 9가지 수사에 대한 권한을 줬는데 사실 논의 과정에서 사이버 범죄 이런 것들은 제대로 넌니 뺀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충분한 들어갔죠. 수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더해가지고 지금 보면 중수청이라는 데가 경찰이 하던 사건을 가져와서 할 수 있는 수사 우선권을 부여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충분하게 경청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의견 제시를 하고 네. 앞으로는 활동이 어렵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기에 이른 거거든요. 그래서 서부학 교수님 같은 분들이 네. 나 그만두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얘기하면 뭐하냐 답정론데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식으로 처리되면 안 되죠. 개혁이 지금 심사숙고해야 된다, 늦어져야 된다, 네. 뭐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절차 제시를 했으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문건도 최근에 나온 걸 보면 민정수석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반대 의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네. 아니 검찰 작성 문건인 것 같던데 그게 그렇게 돼 있더만요. 그러면 그게 수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해놓고 찍어 누르는 거지. 그럼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의 뜻을 참칭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뜻을 받든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저는 봉욱 민정수석을 내치지 않으면은 대통령에 대한 의심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저는 쳐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욱수석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강력하게 밝혀주셨는데 이정주 기자 같은 경우에는 보욱수석이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에 관여가 돼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진퇴를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진퇴 문제까지는 제가 봤을 때 당의 법사위원들하고 논의를 좀 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제가 오늘 오전에 전화 쫙 돌렸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격앙돼 있더라고 사실은. 뭐 이게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간에 사실 정부안이 먼저 넘어올 때는 그러니까 당정청이라는 게 기본 베이스가 겉으로는 뭐 언론 엠바고 잡아놓고 해도 법사위원들한테 미리 알려줘요 원래. 예, 그렇지. 그래 네. 그게 뭐 짜고 치는 이거가 아니라 서로 템포를 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전에 그리고 그게 만약에 법사위원들이 다수가 동의를 못한다? 그럼 차라리 수정을 해야죠 그 그렇죠, 자리에서.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네, 근데 그거 없이 지금 툭 던진 거예요. 던져놓고 지금 수정을 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봉욱 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정청 회의할 때 나와서 직접 한번 설명을 하고 이게 만약에 의원들 패스한 거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가만 안 있겠죠. 그렇겠지. 예, 네. 이게 왜냐면 개혁이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욱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석이라는 게 대통령을 대신해 가지고 그 업무를 주되게 하는 사람이니까 정치권과의 소통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관계 기관들하고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당연히 대전제인데 지금 이런 이음이 정치권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학계에서도 나오고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검찰은 또 이거 나왔다고 만족합니까? 또 아닌 상황이잖아요.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론을 냈을 때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쉽게 그 일을 주무로 가장 높게 하는 사람이 일정 정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저도 강수영 변호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피로도가 생겨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론 중에 그냥 시끄러우니까 구관이 명관이야. 하던 대로 그냥 가자. 아유 이거 뭐 개혁한다 그러더니 결론도 안 나고 맨날 싸우고 언제까지 이럴 거야? 시간 질질 끌고 네. 이런 여론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검찰을 그럴 수 있죠. 부여하고 싸움이 있는 길어지면 사람들은. 보통 네. 버틴 놈이 이겨요. 그러니까요. 시간은 검찰 편이다. 알겠습니다.